어서오세요. 제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경악과 감탄이 공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순적인 책 제목과 같이 차별받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을 꼬집는 도서,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보이시나요? 이 질문은 이 도서의 첫 질문이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차별은 언제나 그렇듯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지만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욕적인 말들만 차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욕적인 말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민에게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와 같은 말이나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와 같은 말은 해당 인물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이야기한 본인조차 아주 좋은 의도로 전달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 이주민들은 온전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장애인은 현재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은 본인에게조차, 아니 본인에게는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저자는 먼저 평범해 보이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권이란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고위층 재력가들이 받는 혜택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권은 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사업을 하는 중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후원을 멈추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권력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대사이자 명언이라고 칭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는 온전한 호의성이라기보다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놀랄만한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타는 시외버스를 탑승하는 것조차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타고 내리는 시외버스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장치가 있는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타인은 갖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를 포함하고도 동성 커플은 결혼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격증을 취득해야 살 수 있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특권들은 우리의 삶에 숨어 우리를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이 평평한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고 얕은 차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깊고 놀라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인은 감정적이다. 한국인은 참을성이 없다. 한국인은 외모에 집착한다. 이 문장들을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에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라고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베트남 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고 한번 시집가면 일부 종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은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남편을 존중한다. 는 어떠신가요? 어딘가 어색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이미지임에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집단에 대해 단순하게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차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단순한 고정관념이 무서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지방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사실이며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들을 얼룩이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지방대 학생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시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지방대 뒤에는 딱지라는 수식어가 붙고 인서울대 뒤에는 간판이라고 칭하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사회는 대학이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교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일반화되기 마련이죠.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지방대학생이 자신의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본인 스스로를 사회적 편견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생긴 고정관념은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어 본인의 역량이 낮아지기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방대생에게 지방대 치고는 잘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겠다는 부담감에 더욱 낮은 학습 능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여성 취업 비율이 높은 유아교육이나 간호 관련 직종은 남성 취업 비율이 높은 기계, 전자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자가 자발적으로 진입한 차별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미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조차 질서 있게 행동하며 사회적 편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아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익숙한 우리네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받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차별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연한 차별은 어떻게 해야 지워지는 것일까요? 저자는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를 비하하며 웃는 기괴한 문화가 어느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능 중 흑인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시커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인종차별인가요? 저자는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하하며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누가 웃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비하적 놀이의 잔혹성은 이것은 비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놀이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별은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농담은 편견으로 자리 잡고 해당 집단의 명칭은 낙인이 부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수 집단은 그 명칭을 스스로 온전히 받아들여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퀴어입니다. 퀴어는 기괴한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성소수자들이 전유함으로써 특별하고 독창적인 의미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농담에 최소한은 웃지 않으며 괜찮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때쯤이면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별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받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막연한 평등을 주장하는 작가가 이해되지 않았으나 사회는 교묘하게 차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원증 목줄 색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줄은 그들의 능력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지 구분 지으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정규직의 능력이 정규직보다 좋더라도 그 능력은 온전히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 사회의 양상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땠을까요?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특반과 평반으로 가리거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만 독서실 자리를 내어주는 등 차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수준별 학급 편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추구한다라고 하였지만
특반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의 양은 더 이상 단순히 수준별 편성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적이라는 획일적 평가 기준으로 승자가 모든 기회와 존경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모멸과 배제를 감수하라는 차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을 현명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차별에서는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성을 공유하지만 세상에 차별이 있는 한 차이는 실제합니다. 이 차이로 인한 차별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방어하고 부인하기보다 경청하고 성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더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시민의 존엄성을 해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어떠셨나요? 이 책에서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의 내용을 담았지만 우리 생활은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 책은 우리가 겪거나 행하고 있는 차별을 반성하고 인식하게 해준 고마운 도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며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신가요?